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2015년 12월 첫날 보내드리는 뉴스포커스, 미 주요 일간지 뉴스 브리핑부터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일자 미 주요 일간지 기사 내용입니다. 우선 뉴욕타임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명과 A17면에 지난 월요일 열린 공화당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흑인 지도자들 간의 미팅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 측은 미팅 전에 수백 명의 흑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미팅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식 모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적인 미팅으로 이어졌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흑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상의되지 않은 채로 참가자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을 보고 불만을 터뜨렸고, 미팅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흑인에 대해 양극화된 관점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와의 미팅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팅 동안 흑인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그동안의 인종차별적인 행보와 언어 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미팅 이후 인터뷰에서 2시간 동안 흑인 실업 문제와 경찰 총격 사건 등 넓은 의미에서 논의를 했고, 미팅룸에서 위대한 사랑이 있었고 흑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미팅에 대해 100명의 흑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고 자랑했지만 트럼프 측에서 제공한 사진에서 트럼프 측 스텝을 포함해 절반 정도만 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지아의 지역 공화당원인 미스터 르벨만이 미팅 이후 인터뷰에 응한 유일한 참가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A4면과 A9면에는 한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제면 A4면에 대한민국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은 70년에서 80년대 출산 제한 정책으로 2명 미만의 산하 제한 정책을 장려했으나 현재는 여성 1인당 평균 1.2명의 출산율로 현재 출산율이 유지될 때 국가를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출산 장려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해남은 지난 3년 동안 여성 1인당 평균 2.4명의 출산율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평균 2.1명의 출산율은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로 해남은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 지역은 자연이 있는 지방으로 젊은 층인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이동하면서 출산율이 한때 낮아졌지만 매년 출산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해남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2번째 규모의 산후조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에게 긴 출산 휴가를 지원하고 젊은 층들의 도시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뉴욕포스트 소식입니다. 뉴욕포스트는 A10면인데요. 1일 뉴욕시가 최초로 체인 레스토랑이 소비자들에게 소금 사용량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시행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레스토랑은 내년 3월 1일까지 소금 하루 권장량인 2,300mg 이상이 들어간 음식 옆에 소금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합니다. 뉴욕시 건강국은 미국인은 소금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을 섭취하고 있고 뉴요커들은 소금과 고혈압, 심장 발작의 상관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소금 섭취는 뉴욕과 미국을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인 레스토랑 애플비는 현재 11월 1일부터 소금 경고 라벨 메뉴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포스트 11면에 난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포스트는 11면에 파리 기후변화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라는 공공의 적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악수할 때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아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고 사진을 통해 전했습니다. 월요일 파리에서 세계 정상들의 미팅에서 악수 중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팔꿈치를 붙잡고 오바마 대통령은 시선을 아래로 향하며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회담 외에 30분간의 짧은 미팅에서 시리아에서
미국이 지원하는 반란군보다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추격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러시아가 터키와의 긴장 관계를 줄여야 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데일리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뉴스 일면에는 오랫동안 뉴욕 의회의 대변인으로 활약했었던 쉘던 실버가 지난 월요일 부정부패로 기소돼 7개 모든 항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헤드라인에서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쉘던 실버는 부정부패로 인해 의회 대변인으로서의 뉴욕주의 정치적인 정점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와 최대 130년형을 받고 20년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맨해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프릿 부하라라가 이끈 것으로 관계자는 마침내 쉘던 실버가 판결을 받았고 이것은 뉴욕 시민이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직 의회 대변인이었던 쉘던 실버는 400만 달러의 불법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뉴욕주의 정치인들을 이끌어왔으나 향후 20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쉘버 실던의 현판은 판결 즉시 그의 사무실에서 내려졌습니다. 이어지는 데일리 뉴스 소식입니다. 데일리 뉴스 19면에는 지난 일요일 잭슨 하이츠에서 여장한 35살의 남자가 새벽 4시 자신의 집 앞에서 용의자로부터 머리 등 구타를 당해 뇌출혈로 엘머스트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주변 목격자에 따르면 한 과테말라 이민자가 희생자의 지하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고 용의자가 계속해서 희생자의 머리와 얼굴을 구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가 현재 치명적인 상태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용의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이 밤에 남장 여자나 여장 남자가 많은 지역으로 단순 폭력인지 중호범죄인지 중호범죄팀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으로 사고 당시 블랙 후드티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사회 소식과 미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칭찬운동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김종선 나부터 개혁실천 세계연합회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칭찬 영웅 1호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하겠다고 뉴욕에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0여 년 전부터 서로 칭찬합시다라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칭찬운동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칭찬운동을 나부터 실천해 나가면 전 세계가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아예 나실련을 조직해서 스스로 회장을 맡아 뛰고 있습니다. 김종선 회장의 이런 제의와 노력에 일부 사람들은 시큰둥했으나 다른 일부에서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자신도 칭찬하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MBC-TV가 이에 동참해 아예 프로그램화했습니다. MBC-TV는 김종선 회장을 자기개혁운동을 주창한 시민운동가로 인정하고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새 인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는 뉴욕일보를 방문한 김종선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꿔야 한다며 칭찬 릴레이 운동을 펼친 그가 미국에 온 이유와 앞으로의 꿈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원칙은 진시명, 진심으로 시기를 맞춰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칭찬의 원칙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사람을 얻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 운동은 우리 한국병을 치유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 칭찬 운동입니다. 한국 사회에 IMF 위기가 왔을 때 IMF 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어떤 국민의 단합을 도모했고 또 국민들이 이 칭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완전히 그 칭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서 각 기관, 관공서, 회사 이런 데마다 전부 인터넷 사이트에 칭찬 코너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다 거기다가 칭찬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제 정말로 칭찬은 필요한 것이고 칭찬을 좀 제대로 좀 해야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낸 것이 저의 어떤 그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칭찬 영웅 세계 1호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증서를 전달하려고 액자를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한 7번 정도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을 칭찬 영웅으로 인증서를 줌과 동시에 이제 그 칭찬 보험이라는 새로운 쪽의 어떤 그 신산업을 창조해서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먹거리를 좀 늘려서 볼륨을 좀 키우자는 의미에서 이 미국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큰 나라에 와 있으니까 큰 나라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우리의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리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칭찬을 하고 서로 인정을 하고 좋은 점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세계를 제패하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그런 어떤 우리 위대한 미국에 있는 우리 위대한 교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루 3번 칭찬합시다. 미 육군은 텍사스주 포드후투 제1기 병사단 예하 제1기 가벼단 전투팀 소속 4,500여 명의 병력을 한국에 파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한 정례적인 순환 배치 일환이라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철마 여단으로 불리는 이 전투팀은 현재 한국에서 주둔한 블랙잭 여단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30일 특정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업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도 가입해 있어 미 정부의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파리 테러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시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당뇨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를 보면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당뇨병 환자는 14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08년에 170만 명보다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당뇨병 환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예측과 추정은 많았지만 통계상으로 당뇨병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당뇨병 관련 수석 연구원인 에드워드 그레그는 최근 들어 당뇨병 환자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을 필두로 한 미국 굴지의 기업들이 3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변화 구상을 추가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전역에서 73개 기업이 새롭게 기후 변화 구상에 동참하고 나섰다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후변화 구상을 지지한 기업은 총 154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 구상 대열에 동참한 주요 기업은 아마존 이외에도 듀폰, 코카콜라, 스테이플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jet블루 항공, 21세기, 폭스 등입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이를 월스트리트저널의 저탄소 경제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서 현재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강한 합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게재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현행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계 협상 타결을 위해 안간 힘을 쏟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폭 할인 판매를 하는 30일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에서 1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어도비가 집계하는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이 회사가 추적한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은 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액은 30억 달러에 이르러 하루 최고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어도비는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객들이 몰리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대형마트 체인인 타깃의 웹사이트와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이 잠시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